안녕하세요. 친한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이고요. 오늘은 유언을 유효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증인이 필요한 경우에 증인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유언은 5가지 방식으로만 가능한데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보통 유언 공증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5가지만 가능합니다. 이 5가지 유언 중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만 증인이 필요가 없고요. 다른 4가지 유언은 모두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녹음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1명 필요하고, 나머지 공정증서, 비밀증서, 그리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2명 필요합니다. 5가지 유언의 유언 방식이나 자필 유언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 설명해 드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증인이 필요한 경우에 증인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증요원의 경우에 나중에 집행도 용이하고 유효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증요원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경우에 2명의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증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우선 증인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민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이요.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이런 분들은 법률 행위를 하기에 정신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즉 유언을 남기실 분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남기려고 하는데 그 부동산을 받을 자녀가 증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받을 사람의 배우자, 직계 혈족도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주려고 하는데 아들이 증인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들의 부인, 며느리, 그리고 손자 다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가 민법이 정하는 증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요. 추가로 공증요원의 경우에 공증인법상 또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요원의 경우에는 그 민법상의 제약 외에도 이런 사람도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미성년자 똑같고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을 할 수가 없는 사람, 그리고 촉탁사항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며느리, 손자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촉탁사항에 대해서 대리인,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예컨대 유언공증을 대리해서 맡길 경우에 그 대리인도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증인의 친족이나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가끔 가다가 공증 사무실에 있는 직원분이 증인을 좀 해주시면 안 되냐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직원도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증인의 보조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증인은 유언자의 친구나 이웃 또는 수증자 친구나 지인을 모시고 가는 것이 좋고요. 어쩔 수 없이 친척이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먼 친척이나 친척의 배우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유언을 남기실 때는 유언 집행자를 지정해 두시면 나중에 유언을 집행할 때 굉장히 용이하게 될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데요. 유언 집행자의 경우는 수증인이나 배우자, 직계 혈족 모두 집행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니까 유언 집행자는 수증인 본인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에게 부동산을 남기는 경우라면 그 아들이 유언 집행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유언을 집행할 때, 예컨대 부동산 등기를 한다든가 예금을 찾을 때 좀 더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 집행자에 대해서는 따로 또 영상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언을 남기는 경우에 증인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